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컨셉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모아두는 방법으로서 자연 관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셉을 정하고 나면은 그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로서 그걸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형태로 표현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내가 정한 컨셉, 그 컨셉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이미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용하면은 되겠죠. 내가 뭐 귀엽다. 만약에 내 컨셉이 귀여운 뭐 땡땡땡이라면 귀여운 형태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주면은 누구나 보면은 그것이 귀엽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내가 평소에 많이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조형인데, 조형을 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조형 예술에서는 그 대상 자체를 그냥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어서 표현해 본다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 자체를 표현을 하는 그런 것도 훌륭한 자기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조형 예술 중에서도 이제 건축 조형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다 그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을 가진 것들을 어떠한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컨셉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형태로서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내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조형이 됐든 건축 조형이 됐든 모든 조형의 원형, 그 원래 그 형태는 자연 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자연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자연이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구의 자연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있는 형태들에서 온갖 감정들을 다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들은 자연 속에 그것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형태를 우리가 자연 속에서 다 보고 그 본 것들을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면 만들지, 보지도 못한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모든 형태는 자연 속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자연을 많이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연을 많이 관찰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찾아내 가지고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정한 컨셉에 그 컨셉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내가 모아놓은 것 중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형태대로 만들어주면 그냥 쉽게 컨셉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관찰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 관찰을 많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형태는 자연 속에 다 있다, 자연의 형태대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뭐 자연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의 형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특별한 느낌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형태들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셉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미 내가 찾아놓은 형태를 가져다가 쓴다. 이것을 이미 찾아놓는 그 방법은 자연을 관찰해가지고 그런 형태를 찾아놓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연 관찰을 해오라고 과제를 내보면 관찰을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자연 관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해왔던 그런 자연 관찰, 그러니까 뭐 생물이나 뭐 이런 그런 시간에 필요한 그런 자연 관찰, 그런 식으로 자연을 관찰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 대상물의 그 이름부터 해가지고 이름은 뭐고 어디에 분포해 있으며 뭐 나무를 좀 관찰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나무의 이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맵수다 뭐 나무의 특징이 뭐다 나무의 그 재질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물 시간에 필요한 그런 식의 관찰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식의 관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가로서 그 자연 관찰을 해서 형태를 수집할 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 그런 형태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까지 같이 모아놓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연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렇게 보다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 광물이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자연 속에 나무도 그렇고 뭐 풀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떤 걸 내가 봤을 때 특별한 감정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거를 느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를 본다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강아지를 보면 다 귀엽죠. 그래서 뭐 새끼 강아지를 보면 귀엽고 고양이도 뭐 새끼 고양이를 보면은 귀엽고 병아리도 뭐 귀엽다. 그래서 뭐 이런 귀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보자마자 아유 귀여워, 아유 예뻐라, 뭐 이런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는 보면은 뭐 부정적인 감정들, 아우 징그러워, 뭐 이렇게 아주 진저리치게 징그러운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무섭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딱 보자마자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징그럽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굳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것도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어떤 걸 봤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가 그런 걸 분석을 해놨다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런 거는 내가 만든 형태에 포함이 안 되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도 이것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가를 분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특별한 감정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건축물의 컨셉으로 삼기에는 적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도록 컨셉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물을 여러 개를 보다가 이 긍정적인 그 좋은 감정, 뭐 이렇게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포근하다, 따뜻하다, 환상적이다
그런 식으로 좋은 감정이 드는 그런 형태들을 봤을 때 그것을 많이 모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정확 컨셉이 뭐 포근한 그런 컨셉을 정했다 그러면 봤을 때 포근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형태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은 누가 봐도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똑같은 형태를 보고 느껴지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걸 봤을 때 우리가 귀엽다 하고 느낌이 든다면 남들 다 귀엽다고 하는데 혼자 징그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형태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거의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어떤 특별한 감정이 드는 것은 남들이 봐도 똑같이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서 관찰해서 내가 특별한 감정이 드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잘 간직해 두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컨셉을 표현할 때 그 형태를 써먹었을 때 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감정이 드는 어떤 형태를 봤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안 해놓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거를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자체를 가지고서 그 분석대로 어떤 형태를 만들면 내 기능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변형이 되면서 내 건축물에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 드는 걸 봤을 때 그 형태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하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형태를 보고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절대 크기가 되겠습니다. 절대 크기.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모든 형태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절대 크기입니다. 우리가 뭐 남자친구를 소개받는다든가 여자친구를 소개받는다든가 그럴 때 너 소개팅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키 커? 이거죠.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주 옛날 수렵 생활할 때부터 키가 크면 덩치가 크면은 여러 가지로 그 생존에 유리한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퇴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여운 것도 강아지가 뭐 아무리 예쁘지만 강아지가 크기가 작을 때 귀여운 거지 크기가 강아지인데 코끼리만 하다 그렇게 되면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도 크기 자체가 코끼리만하게 커지면은 그 강아지는 더 이상 귀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뭐 호랑이가 똑같이 생겼어도 크기가 새앙지만 하다면 그건 하나도 무섭지가 않죠. 그걸 봐도 그냥 자식 그냥 웃기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감정이 내가 딱 느껴졌을 때 그것의 절대 크기,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다 그걸 갖다 실제로 재가지고서 실측을 통해서 절대 크기를 재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기 다음에는 이제 생김새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뭐 뚱뚱하냐, 짧으냐, 기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 이것이 뾰족뾰족하냐, 둥글둥글하냐, 이 형태가 크기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형태라는 것이 결국은 비례가 되겠습니다. 비례. 그러니까 가로 세로 b가 1대 뭐 1이다 그러면은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1대 10이다 그러면 1대 10은 뭐 굉장히 기다란 형태가 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생김새라는 것은 결국 비례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그런 비례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이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절대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로 세로 높이 이런 비례가 어떻게 되더라, 뭐 1대 1대 1이다, 1대 2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재질이 되겠습니다. 재질. 이 재질이 부드럽다, 거칠다, 뭐 이게 막 굉장히 아주 거칠어서 뭐 상처를 생길 정도의 그렇게 뭐 거칠다, 아주 뭐 한없이 부드럽다. 그래서 부드럽고 거칠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재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주 따뜻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차갑기도 하고, 그런 이 촉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질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절대 크기, 그 다음에 비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 이 색이 무슨 색이냐. 그 재질에 따라서 차갑고 뜨겁고 이런 감정도 느껴지지만, 우리가 색깔에 따라서도 이거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것도 느껴지죠. 오랑하다, 뭐 쌀쌀맞다, 이런 감정까지도 색깔에 의해서 그것이 그런 특별한 감정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 상태에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특정한 거를 바라봤는데 특별한 감정이 드는 그런 형태를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어떤 감정이 생긴다.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뭐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아니 뭐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절대 크기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전체적인 비율이 그렇고 부분적인 비율은 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측정을 해가지고서 그 생김새를 이제 특정을 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땅딸만지 뭐 풍포짐한지 날씬한지 날카로운지 뭐 이런 형태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게 비율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재질에서 오는 느낌이 어떤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에가 이제 색깔, 이 색이 무슨 색이다, 그래서 어떤 뭐 차가운 느낌이 든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 색깔까지 그 네 가지를 잘 분석을 해서 그 형태들을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나의 컨셉이 정해졌을 때 그 컨셉에 맞는 그 형태, 그 컨셉이 느껴질 수 있는, 내가 모아놓은 그 형태들 중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딱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분석한 자료 그대로 형태를 만들어 주면은 나의 컨셉이 훌륭하게 잘 표현된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태를 처음에 분석할 때
처음에 보자마자 특별한 감정을 느꼈듯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이 누가 보든지 간에 바로 그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컨셉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